황금 돼지의 해 2019년. 이미 지나간 해는 낙장 불입.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합격의 1타 2피로 역전 3골을 외칠 주인공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꿀 정보만 모아드리는 성공 취업의 복주머니. 잡정보센터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 네, 최근에는 날씨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0가구 중에 7가구가 집안에서 환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집안에서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창문을 잘 못 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염된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면서 만성 감기에 기침, 가래,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이 걸리고요. 또 두통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다 닫아두고 밀폐된 공간에서 전기나 전자제품을 사용하게 될 경우 오히려 실내 먼지가 더욱더 발생해서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공기를 건강하게 하려면 대기 흐름이 원활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 오전 10시 또 오후 9시에 30분씩 환기를 시켜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 열고 있는 거는 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환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잡정보센터 알찬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또 이에 버금가는 알찬 취업 정보까지 가득 준비해봤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시간, 취준생 구조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자소서 컨설팅을 해보는 날인데 이분이 나와서 저희가 정말 든든한 마음입니다. 네. 취준생들한테도 정말 든든한 소나무 같은 존재일 텐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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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코치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주 뵙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닙니다. 근데 일주일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요. 한달 같은 마음으로 네. 한 달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차코치님이 꼭 학생들에게 늘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취준생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나요? 요즘 같은 시기는 사실 핑계 대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스터디하러 나갔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이라 참 마스크 쓰고 나가기 어렵다는 것.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마음을 한번 추스리고 여행지를 한번 추천을 받아 여행을 다녀오는 행위들. 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미루다가는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팩트 하나만 전달드리자면 약 5주 뒤면 공채가 시작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2월 연휴, 설날 연휴 이후부터 슬슬 채용 설명회가 시작이 될 것이고 공고가 이미 뜨고 있는 곳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핑계 대기보다는 좀 내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맞게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교감 선생님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은 좀 무겁네요. 어쩌면 이건 팩트니까 말씀을 네.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5일 정도 쉬게 될 텐데 네. 마음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때 그렇죠. 좀 다잡는 차코치님만의 조언이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럴 때는 뭔가 오피셜한 일정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공기업 지원자라면 NCS 정오필기 문제나 혹은 이제 인적성 문제집을 사기업 지원하는 분들은 꼭 문제집을 모의고사식으로 한 넉넉하게 한 4회분 정도 사세요. 그래서 토일 오전 오후 이렇게 푸시다 보면 연휴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라는 마음과 함께 월화수 취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고요. 토일만 쉬어야지 하고 쉬었다가 월화수도 마저 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은 좀 오피셜한 일정을 딱 고정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를 이어가신다면 조금은 여유 있는 취업 준비가 명절 연휴 때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9번째 행운의 주인공을 모셔볼 차례인데 오늘 그 주인공인 김현도 씨가 갑작스럽게 면접 일정이 잡혀서 이 자리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면서 일단은 컨설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도 씨는
방송으로 저희가 컨설팅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차코치님이 현도 씨의 첫날 방송 전에 보셨다고 하셨는데 다 네. 뜯어 고친다고 해서 좀 겁을 먹고 오셨다고 해요. 네, 스펙 그렇죠. 점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사실 이게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아직 업로드가 안 돼서 풀 버전은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런데 지금 31분부터 정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 송진원 선생님께서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격앙됐다기보다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걸 보고 아 오늘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나 약간의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네.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펙에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본인의 근무 경력이라는 명확한 강점이 있으셨고요. 이분께서는 그간의 경험들을 제대로 매칭을 못했던 지원 회사나 직무와 나와의 연관성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오히려 재료들은 많은데 그 좋은 재료를 어디에 적재적소에 넣고 혹은 빼고 혹은 사용하는 등의 어떤 스킬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바뀔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점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메울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할 바에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강점으로 살려서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의 취업 전략을 이제 해주셔야 될 거라고 봤고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어저께 받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진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게 자소서가 전반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이 부분에서 분명 서류 탈락의 원인이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네. 차코치님이 자소서를 받아서 보셨나요? 예, 봤죠. 오늘 방송 때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봤는데 전체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시는 경향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게 소위 자기소개서 잘 쓰면 취업 합격한다. 자소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적어도 우리 김현도 학생의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엄청 자기소개서를 고난이도로 완벽하게 잘 쓰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학부 졸업만 하신 상태에서의 그냥 취업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글을 써주시는 게 맞죠. 하지만 본인의 직장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분 활용해서 글에 충분히 녹여주셨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이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건 묻는 질문의 의도에 똑바로 대답을 못했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내일 있을 면접까지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경험을 여쭤봤을 때 무슨 배낭여행 경험이나 무슨 어학연수 경험 등을 좀 우선적으로 쓸 소지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개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의 성격적인 면을 묻는 질문에서 뭐 그런 경험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직장 경험들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가 기업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분명 존재할 텐데 그 내용들을 살리지 못한 채 너무 자기 얘기,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위주로만 끌고 가다 보니 설득이 좀 어렵겠죠. 지금 이 영상을 아마 현도 씨가 다시 보시고 계실 텐데 현도 씨 반갑습니다. 예, 차코치라고 하고요. 제가 지금 어떤 이런저런 컨설팅을 드릴 텐데 본인께서 이해가 안 가는 저만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면 현도 씨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죠. 뭔가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점이 그 점이 아쉽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단순히 서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전형까지도 충분히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공기업 지원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 직장 경력 위주로만 질문을 받으시게 될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해서 좀 동문서답을 하실 소지가 있다는 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한다면 자소서와 면접을 좀 전형별로 탄탄하게 대비하시는 문항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현도 씨가 32살 정도가 되니까 자꾸 커트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차코티님이 보시기에 네. 이 나이가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까요? 나이 원툴, 그러니까 나이 하나 가지고 커트당할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단 나이 대비 경력 혹은 나이 대비 공백기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최근의 추세라고 저는 보는데요. 물론 중견업체나 대기업의 1차 협력사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나이로 커트당할 소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게 틀렸다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펙으로 사람을 가른다는 식으로 계산하지 말아주시고요. 이를테면 28살이신데 경력이 3년이었다. 그리고 공백기간 8개월에서 10개월이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3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약 1년 안 되는 공백기 동안 취업 준비를 했겠구나 라고 가만히 대고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나이 32, 공백기 1년, 그리고 이전 직장 경력이 있는데 지금 10개월짜리 공무 이력 가지고만 지원을 하네? 라고 이해한다면 뭔가 조직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나이는 먹었는데 의사결정이 좀 불분명하셨나? 물론 김현도 학생분이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러한 이력을 보고 특히 서류에서 담당자들이 일일이 본인의 이력과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는 기업일수록 합리적인 의심까지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나이 때문에 커트당했다라고 한 가지 요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이 대비 공백기, 나이 대비 본인의 경력이나 그런
지원에 대한 의사선택 등이 조금 약간 갸우뚱해진 여러 가지 점들, 거기에 자기소개서에 약간 불분명한 답변들까지 종합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모아서 하나의 큰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잘 제거하고 좋은 쪽으로 방향을 나아가게 하는 게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현도 씨의 또 다른 고민이 경력 기술서 작성에 관한 거였는데 어제 진원 쌤은 현도 씨의 경력 기술서를 보고 특별히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주셨고 또 이걸 보면은 이전 회사에서 공무 업무 그리고 생산 관리 업무를 해왔다고 했는데 작성한 걸 보면은 부서 이동 없이 공무 업무를 했다 이렇게 아하. 살짝 수정을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시 태어나야죠. 제가 그 목요일 날 뵈면은 직접 또 한번 묻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외국계 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라면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받으실 소지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솔직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 10개월의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이루신 성과라던가 혹은 그간의 어떤 직무 전환된 상황을 딛고도 다시 한번 이 초기에 본인이 원하시는 직무로 지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 이런 면면들의 좀 내용들을 좀 솔직하게 담아내시는 게 신입 공채 때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력 공채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직접적인 업무 내용을 물어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탄하게 공무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겠고 애초에 경력 기술서는 솔직 담백하게 기재해 주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 그 경력직, 설비직 경력을 그 면접 자리나 여러 가지 기회를 보셨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나 해서 헤드헌터 분이 이런 쪽의 가이드를 좀 가이드하셨을 소지도 있습니다. 뭐 헤드헌터 분의 그러한 가이드가 틀렸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격을 현도 씨를 시켜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주실 수도 있는데요. 엄연히 말하면 어느 전형에서 한 번쯤은 걸러지게 되어 있다. 한 번은 검증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현도 씨는 지금 이따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형별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자기소개서 묻는 말에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경험적인 선택의 우선순위를 잘 잡는 것. 요것들만 선행이 되셔도 지난 아픔, 이런 서류 탄력들의 많은 안 좋은 결과들이 좀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형별 대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남은 기간 준비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 저희 왜 떨어졌나 프로그램을 참여하신 다음에 본인께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인지하시는 게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동안 철저하게 경험 정리를 좀 새롭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신청서에 나와 있는 본인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무 경험 언제 하셨어요? 성과 어땠어요? 생산 관리 주로 이런 내용이었고 성과 어땠어요? 이런 얘기들의 어떤 정량적인 결과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업무들을 하셨을 때 자신의 역할 수행적인 면에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내 직무 역량 가지고 점수를 매겨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자기소개서에서 살펴보겠지만 업무적인 면에서의 강점의 역량 가지고 점수화하시는 좀 누구나 할 법한 이야기들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경험 선택은 물론이고 본인의 경력 속 경험도 역할 수행 중심으로서 좀 새롭게 디자인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정량화돼서 목표 대비 120% 달성을 했습니다. 몇 건을 이루어냈습니다와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접근은 불가하기 때문에 아니 날짜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2월 1일 금요일이죠. 저희 방송 다음 날입니다. 일어나셨죠? 2월 1일 일어나신 다음에 본인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신청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경험 부분, 즉 2페이지 부분의 신청서를 잘 뜯어보시고 최대한 문장태로 크게 적어보십시오. 4장이 됐건 5장이 됐건 적어보신 다음에 덮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2월 2일 토요일이 됩니다. 일어나셨죠? 전공 필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오후에 어제 덮으셨던 그 종이를 다시 펼치시고 본인께서 성과라고 말하시는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덮으시고요. 2월 3일 일요일 드디어 정리를 하는 날입니다. 실제 이 직무에서 원하는 것을 직무기술서나 특정 회사, 대기업의 홈페이지 속 업무 내용과 이 업무 내용과 연결을 지어주는 작업 그것까지 해주신답니다. 예, 덮으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3일 동안은 연휴니까 좀 쉬시면서 본인께서 지원 전략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다음 주, 즉 2월 7일 목요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경력기술서를 새로 쓰시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자별로 가이드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목요일 날 기회가 닿는다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굉장히 새로운 방식의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어나고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자소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미 조금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점수를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 주시나요? 2점 드리겠습니다. 2점이요. 2점이요. 어호. 네. 2점. 네. 굉장히 낮네요. 네.
하지만 언제든지 7점, 8점까지 올라가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기대치 점수가 6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전해주신 자료까지만 2점인데 앞으로의 레벨까지 기대한다면 8점, 9점도 가능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코치님이 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는지 그리고 현도 씨의 자소서를 조금 살려낼 전략은 무엇인지 저희가 이제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먼저 차코치님은 현도 씨의 자소서 중에 어떤 거를 골라주셨나요? 예, 한화 첨단 소재 글로벌 연구 개발 그리고 도레이 첨단 소재 생산 기술 2개 회사 자소서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한 이유에는 당연히 합격한 내용, 불합격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꼭 현도 씨에게 전해드릴 말씀들이 곳곳에 문항 안에 내용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송진호 쌤 말씀처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표현까지는 아닐지라도 조금의 개선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다뤄보는 종합적인 이야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화 첨단 소재 글로벌 연구 개발 그리고 도레이 첨단 소재 생산 기술 두 가지 자소서를 뽑아주셨는데 먼저 한화 첨단 소재 글로벌 연구 개발 자소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차코치님이 한화첨단 소재 글로벌 연구개발 자소서 1번 항목 골라주셨는데요. 직무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도 씨는 본인의 직무 역량에 대해서 70점으로 평가를 했고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원한 공정부서는 타 부서와의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공정 개선 및 개발을 위해서는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산관리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장 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산 현장 사람들의 의사를 끊임없이 듣고 그 속에서 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결과입니다. 다른 부서와의 교류가 많은 공정관리 업무에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은 여태껏 살아오면서 갖추어진 자신의 성격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의 성격과 공정관리 및 개발 업무는 부합한다고 자신합니다. 아직은 70점이지만 곧 90점을 넘어 만점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학공장 생산관리 경험으로 배운 사회성과 소통력을 발휘하여 회사 내에 원만한 인간관계와 직무 수행에서 윤활유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고치면 더 좋을지, 어떻게 고치는 방법이 더 좋을지 차코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차코치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답변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참 붙잡고 끝나고도 해드릴 얘기가 많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좋은 재료가 있는데 철저하게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셨다는 점에 측면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CG가 허락이 된다면 제 얼굴 이미지 옆에 CG를 입혀주시면 담당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아유 네. 또 친절한 사랑합니다. 이제 아주 방송을 가지고 노시네요. 가지고 놀다니 저는 최대한 저희 방송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자소서를 잘 보십시오.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질문에서 의도가 묻고 있죠. 이 지원자의 지원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묻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본인이 왜 뽑혀야 되는지의 이유가 나와야 될 텐데 본인만의 뽑혀야 될 만한 이유라기보다는 이 직무에서 담당자가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면의 이야기만을 나열하거나 본인께서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다짐만 한 채 글이 끝나고 정말 해주셔야 될 얘기는 없는, 즉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겉에 튀김옷만 가득한 글이 지금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내용들을 보시죠. 실제로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원가 절감 이루고 의사소통 끊임없이 원활한 결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거의 다음 스텝에서 본인께서 연결을 지어주신 게 본인께서 의사소통 잘한다. 그리고 이런 건 태어난 자신의 성격에 달린 것이다. 나 성격 좋아요 하면서 이게 점점 좀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쪽의 이야기들이 점차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글로벌 연구개발 직무에 가까운 담당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직무에서도 익히 꼭 필요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적인 업무 역량의 내용들을 일일이 열거를 하고 계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이거는 마케팅 지원했다고 해도 말이 되고 회의팀 지원한다고 말이 되고 이거는 생산 관리자라고 해도 말이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좀 내용들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뒷부분에 보시면 아직은 70점이지만 곧 90점을 넘어 만점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응원합니다. 그리고 현도 씨의 어떤 그런 모습들 면접에서는 분명 좋은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참 기대가 되는 바가 큰데요.
하지만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되게 기복 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뭔가 내가 비나이다 제가 아직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와 같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제가 지금 뭔가 웃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내가 90점, 100점짜리 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의 그 레퍼런스, 그 근거의 내용들이 좀 더 나와주셨어야 됐습니다. 바로 그게 어디 있느냐? 본인께서 저희 신청서 2페이지에 적어주신 본인의 활동 경력 수행 내용 부분에 주요 성과들이 나와주셨어야 됐습니다. 즉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의 원만함이 어떤 업무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걸 난 이해하고 있다. 즉 그게 너네 회사의 글로벌 연구 사업에서 연구 개발 직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좀 보여주고 싶다와 함께 이야기가 끌고 나와줘야 되는데 좀 묻는 말에도 답을 안 했고 경험은 제대로 효과적으로 표현을 못했고 그 경험을 표현해야 될 문항조차도 아니지만 70점, 90점과 같은 이런 라인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글을 왜 이렇게 적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뭔지가 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겠죠. 혹시 이것을 영상으로 다시 보시는 분들이나 현두 학생께서 약 2분 30초 뒤로 다시 한번 돌리셨다면 남유진 캐스터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자소서를 읽고 계실 텐데 이걸 한번 들어보신다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 뭔가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은 한 15%만 했고 85%는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 얘기로만 채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윤활유 같은 존재가 정말 되고 싶으시다면 윤활유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요. 이 윤활유에 가까운 업무의 성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다짐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직무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적어주시든지 혹은 과거의 경험,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과거의 업무 성과를 냈던 경험들을 귀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이러한 결과값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연구개발 직무에 적합한 소통형 인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든지 사실 3번의 접근이 현도 씨 입장에서 지금 가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3, 4년 전만 해도 본인께서 취업을 신입으로 하실 때만 해도 그렇게 쓰셔도 됐거든요. 어저께 방송을 잠깐 봤을 때도 느꼈지만 난 과거에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 이렇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내용을 적으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접근했을 소지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천을 드린 글의 패턴 구성 3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접근에 지원 동기를 좀 적어주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목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자신의 직무 역량을 점수로 매겨서 표현하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일단 70점이라고 해주신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이게 너무 높게 하면은 네. 굉장히 거만해 보일 것 같고 너무 네. 낮으면 또 자신감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좀 이런 애매한 70점을 많이 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떤 게 가장 좋은 점수일까요? 예, 이남기 아나운서님께서는 이미 원래 답을 알고 계시지만 저희 방송의 취지에 맞게 질문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70점도 좀 높습니다, 사실. 제가 아, 봤을 때는. 그래요? 오히려 좀 이게 지금 근거가 없기 때문에 70점 어떻게 보면 높은 거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둘만 해도 지금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한 60점도 낮은 건데 70점이면 적절한 거 아니지 않나? 혹은 80점이 적절한 건데 70점이면 겸손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은 채 그냥 70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왜 70점이야?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전체 이해가 안 되고 이 지원자는 70점짜리 지원자네가 돼버릴 소지가 있는 겁니다. 자, 현두 씨가 강조하셔야 될 부분에 강점을 못 찾은 채 자꾸 군더더기 부분에 많은 힘을 쏟다 보니 이런 안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서류 탈락의 아픔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간의 서류 통과가 지금 나와 있는 글처럼 많이 지원 동기가 나와 있다면 그거는 서류 전형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은 채 면접 때 많은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유추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기업에서는 경력이 좀 있는 신입을 원하지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력이 있다면 자소서를 쓸 때 좀 경력을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신입인 점을 간과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차 코치님 제자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나요, 혹시? 있었죠. 과거에 몇 분이 계셨었고요. 실제로 본인께서 나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고요. 근데 합쳐보니까 경력이 뭐 한 6, 7년이 되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두 분께서도 방송 경력에 대해서 어디서 외부에서 얘기를 하실 때 저는 뉴스 앵커 3년, 뭐 취업 프로그램 1년 반에서 3년, 합의 뭐 3년이지만 6년 같은 3년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얘기를 듣다가도 되게 구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고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어떤 긴 기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개월 그리고 생산관리 기술 일은
뭐 2년 정도를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2년 6개월 정도 하셨다고 봤을 때. 그럼 이게 과연 이 지원자가 경력을 나열할 만큼의 성과였는가라고 본다면 기존에 하셨던 2년 10여 개월, 약 3년 가까이 하셨던 근무의 이야기를 지원하는 곳이라면 뭐 어느 정도 가만히 되겠지만 사실 6년이나 7년 경력자를 많이 우대하는 분위기만 보더라도 경력을 나열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하물며 경력직 채용에서도 그런데 신입직이면 사실 이 지원자가 과연 이 직무나 우리 회사 혹은 담당 업계나 업종에 얼마만큼 고민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경력을 일방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설득이 좀 어렵고 그냥 경력이 많구나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시킨다는 것이 이 지원자가 경력이 많구나, 그럼 경력이 많으면 일을 잘하겠지, 일을 잘하면 뽑고 싶구나와 같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식의 그런 채용이 이제는 좀 진행되지 않는 게 신입공채에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차 코치님이 이 항목을 쓸 때 네. 차 코치님이었다면 지금 현도 씨의 많은 경력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여기서 어떤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셨을 것 같나요? 저라면 그 공무 업무 및 생산관리 업무들 중에서 그나마 성과 중에서 어떤 결과값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의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공사를 감독하고 지원했다가 아니라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기간 안에 비록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제약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걸 딛고 기한 안에 이걸 완료를 했다식의 이야기, 그 과정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인관계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어떤 선임이라던가 주변 분들의 인정받음 이런 것들을 차라리 언급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역할 수행적인 면에서 본인께서 대인관계의 강점을 어필해왔던 과거의 이력들의 내용들을 귀납적으로 한 2개 정도의 이야기들을 한 4문장 이내로 좀 보여주신다면 그것도 방법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 코치님이 두 번째로 선택한 자소서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부분 남유진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차 코치님이 두 번째로 선택해 주신 자소서는 도레이 첨단 소재 생산기술 자소서 3번 항목인데요. 역시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엔지니어로서의 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고 화학공장에서 설비 보전, 생산관리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공장 내에서 원단위 절감안을 고민하고 제안하면서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프로젝트 매니저고요. 신공장 증설기간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를 지켜보면서 가장 유능하고 능동적이며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류 공정에서 진공 펌프의 성능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인스펙션부터 시운전까지 직접 관철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공인 전기 분야의 경험을 쌓아 수변전 설계 및 장비에 대한 시퀀스 및 PLC에 능통해지겠습니다. 또한 도레이 첨단 소재 내에서 기존 공정관리 업무를 숙지하고 향후 PSS 증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한 업무 절차를 숙지하면서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하여 석사학위 취득에 도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막힘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동적인 만능 엔지니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전략, 차 코치님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번 두 번째로 짚어주신 자소서가 현도 씨가 합격했던 자소서라고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코치님이 선택해 주신 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자소서가 이런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것들은 확실히 면접까지 영향이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내용의 어떤 진득함을 보기보단 좀 튀는 것 혹은 논리가 빈약해 보이는 부분들을 캐치해서 그걸 면접 질문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 현도 씨께서 마지막에 어떤 글을 남기셨냐면 2문장이죠.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석사 학위 취득에 도전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은 석사 학위를 취득할 분의 어떤 기특함을 보기보단 왜 갑자기 이 얘기까지 하는 거지라는 그 의구심이 들면서 그러니까 내용을 다 읽지 않은 채 쓱 훑다가 석사 학위 취득한다고? 김현도 씨, 석사 학위를 왜 취득하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나? 학부 때 점수가 부족했어요? 뭐 학력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와 같이 되게 기분 나쁜 질문을 받으실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에는 어느 부서에서도 막힘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동적인 만능 엔지니어가 되겠다. 굉장히 형용사가 많이 붙은 상황인데요. 이거 역시 면접 질문 때 굉장히 곤란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겠죠? 우리 김현도 씨께서는 말씀하시는 막힘없는 업무 수행, 잘 수행하려면 그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대략적으로 적어주었기 때문에 면접 질문도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받으시게 되고 그 어떤 답변을 하시더라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추가 질문을 꼬리 질문으로 받으실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지금 이 내용을 적어주셨는지 알겠는데요. 지금 막연한 다짐과 잡히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원론적으로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 글이 합격한 자기소개서의 얘기라고 하지만 입사 후 포부로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입사 후 포부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쓰다 보면은 다짐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앞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다짐하고 뭔가 반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좀 잘 쓰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잘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렇게 쓰면 안 된다부터 이해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뭐 비유를 들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무언가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필을 하거나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너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거 어쩌면 좋지?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고백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왜 나 이렇게 말하지? 싶을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본인께서 지금 뭔가 부족하니까 석사학위를 취득하겠다, 뭘 더 하겠다라는 식으로 자꾸 일방적인 다짐만을 하시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글과 말로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곤란할 처지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왜 이 직무 수행을 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의 이야기가 앞부분에 충분히 자소서에서 구비가 되었더라면 그게 이미 본인 경력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걸 활용을 못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도레이 첨단 소재는 이렇게만 적고 면접 때 한번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걸 통과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럼 면접을 앞두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탄탄하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입사 후 포부로 간다면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목적과 목표를 좀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잡정보센터 방송에서 오늘 방송 잘 해야지. 이건 저의 어떤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저는 오늘 그래서 시간 안에 김현도 학생의 자기소개서의 장단점을 확실히 발견해드리고 지원서를 최소 10군데 이상 합격시킬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려야겠다 상반기 때. 뭐 이렇게 세부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겠죠. 지금 이 글을 봤을 땐 목표는 하나도 없고 목적만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 중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정관리 업무 숙지하고 PSS 증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기 위한 또 위한 업무 절차를 숙지하면서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하여 이게 좀 전체적으로 여정은 가득하고 잡히지 않은 이야기의 목적성만을 가진 채 잘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건지를 분명히 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사 후 포부에 기한을 적는 분들이 계시겠죠. 1년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 3년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 물론 그렇게 적는 게 무조건 합격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현대 씨의 글에는 최소한 연도라도 나와주셨어야지만 이게 지금 해결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점이 아쉽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매니저 혹은 엔지니어로서 명확한 역할 수행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거를 내가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내겠다라는 목표 아래 역할 수행을 잘하겠다는 식으로 뭐라고요? 내가 과거의 이력들을 통해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갖춰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는 점, 이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입사 후 포부는 대략 이런 식으로 쓰면 될 텐데 오늘 현도 씨에 대해서 조금 쓴 채찍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당근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현도 씨의 자소서 중에서 잘 썼다, 이 부분 칭찬할 만하다 이런 내용도 있을까요? 예,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뭐 이걸 일일이 다 얘기를 드리기보단 목요일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짧게 한번 살펴보자면 한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도레이 첨단 소재 생산 기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PSS 공정 그리고 유틸리티 절감 2 이렇게 좀 자기소개서 안에서 명확하게 본인께서 갖고 있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본인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선 흥미를 가지게 된 사연과 스토리가 굉장히 담백하게 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지원자가 적어도 도레이 첨단 소재 생산 기술에서 최소한의 업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겠구나라고 인지가 되어 있을 만큼 간략하고 간결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소제목만 보더라도 깔끔하게 PSS 공정, PPS 공정, 유틸리티 절감 2와 같이 명확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좀 전에 살펴본 입사 후 포부의 소제목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 형태로 나와 있는 소제목보다는 해야 할 문단 안에 있는 키포인트를 명확하게 소제목으로 잡아주신 것들, 이런 면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 데까지 일목요연하게
과정이 눈에 그려지게끔 글이 잘 기재가 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신다면 자기소개서가 2점이 아니라 8점, 9점까지 나올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경험 선택을 잘하신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잘 전해줬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거는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와 같이 채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항들을 본인의 명확한 근거, 그리고 좀 잡히지 않은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묻는 말의 의도에 맞게 좀 글이 나와준다면 자기소개서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좋은 지원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전반적인 코치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 칭찬해주신 자소서를 보면은 전문적인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구체적인 수치가 네. 일단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봐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쓰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런 걸 포함해서 현도 씨가 전체적인 자소서에서 잘 좀 쓰기 위해서 신의 한 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신의 한 수는 묻는 날에 제발 답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만 말하면 이만큼 이해해 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남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만큼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뽑혀야 되는지 이유를 묻는 지원 동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무슨 근거로 잘 해낼 수 있는지가 궁금한 그 구체적인 다짐이 필요한 입사 후 포부까지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 이 중요한 문항들에 대한 답변이 지금 마지막으로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준 글만큼만 나와주신다면 분명 좋은 성과로 이어질 것이고요. 자기소개서는 사실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 지원 전략적인 면에 어떤 좀 안 좋은 부분들 이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 상반기 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목요일 토탈 컨설팅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두 번째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현도 씨가 옆에서 이 컨설팅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고 계실 거라 믿고 면접 잘 보시고 저희는 면접 컨설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 코치님도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접점권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몸이 안 좋아져서 당분간 민준이 봐주는 게 힘들 것 같아. 갑작스레 찾아오는 일상의 순간들. 일도 가정도 함께 지켜낼 수는 없을까요? 시간 선택제로 당신의 일상을 잠시 전환하세요. 육아 분담으로 맞벌이 부부의 부담은 덜어주며 업무 시간 능률은 높여주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6개월 후 다시 일상으로의 전환.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는 시간 선택제.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외출 시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십시오. 수도 계량기 내부는 헌옷등으로 채우고 노출된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예방하십시오. 비닐하우스나 축사 내부엔 단열재, 보온재 등을 설치하고 양식장 어류는 미리 월동장으로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파, 미리 대비하여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죠. 차재원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올라와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고인기업은 강서구 성북동 소재의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입니다. 항만 하역 터미널 운영회사로 채용 분야는 전기 엔지니어 1명입니다. 운영기술팀 소속으로 항만 장비 발주, 설치 관련 품질 결함 분석 및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조리사, 전기, 전자 관련 전공자, 전기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자 지원 가능하고 그 밖에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영어 회화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능숙자, 현장 관리 경험 있는 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근무로 급여는 연봉 5천만 원이며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 직원 복리 우생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8일까지이고 현재 부산 북부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의 전기 엔지니어 1명 채용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우대사항 참고하셔서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김해시 한림면 소재의 아신 유니텍 주식회사입니다. 자동차용 엔진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입니다. ERP 전산 처리 및 운용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 청년층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협의 조정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직원 복리후생으로 기숙사 제공,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 유류비 지원, 정기 건강검진 제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으로 지원 의사 있으신 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자재 구매 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까요. 빠르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웅지하이텍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농공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스폰지 가공업체에서 재고, 입고 관리 및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할 자재 구매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급여는 월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며 상여금 300%가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무관한 자재 구매 사무원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코아바이오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서 기계 운전 및 공병 투입,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할 음료 제조기계 조작원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에서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차량 소지자, 청년층, 군필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인건도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 빠른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북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은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듯이 스펙이 과연 내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여러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1부에 이어서 2부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스펙 감별사 취업 요정 겸 스물리에 위포트의 차재훈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취준생들이 설 때 어떻게 지낼지만 얘기해봤는데 설 연휴 때 차 코치님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뭐 이런 얘기, 멋진 얘기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친척분들 당일날 명절 때 한번 뵙기로 했고요. 그리고 구직자분들 중에 탈락이 아픔이 있는 분들 2분 정도 간단하게 식사 자리를 제가 좀 가질 예정입니다. 정말요? 진짜요? 기회가 된다면 좀 같이 뵙고 좀 이야기 나누고 전의를 다지는 차원의 어떤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디 그 식사 자리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끼는 제자이신가 봐요. 모든 제자는 다 아끼는 겁니다. 무슨 순위가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10손가락. 하여튼 되게 탈락의 아픔이 최종에서만 있었던 2분이기 때문에 남성 구직자, 남자 셋이서 한번 시원하게 식사도 하면서 남탕이네요. 그렇죠. 남탕 좋아요. 어찌됐건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따뜻한 알겠습니다. 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2부의 도우미 남유진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머리 스타일이 멋지시네요. 굉장히. 네, 오늘 시원하게 묶고 왔습니다. 네. 남유진 캐스터도 설 연휴 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설에는 저번 설과는 조금 다르게 일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네, 설 당일만 이제 할머니 댁에 가서 세배를 하고 올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한복을 입고 또 어디 이렇게 현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걸 하시나요? 네, 이번 기회에 이제 한복을 입고 어디 좀 좋은 데 갈 것 같은데. 좋은 데일까요? 네, 제 생각에 왠지 민속촌 이런 데 갈 것 같은데.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데를 갔다 올 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갈 때는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막상 가서 한복 빌려 입고 일하니까는 나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네, 맞아요. 좀 명절 분위기도 내고 맞아요.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즐기다 올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 오늘 처음 뵙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로만 봤었죠, 서로. 네, 이렇게 옆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하고 말을 안 하시네요. 저는 뭐 여러 의미를 담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코너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신세미 캐스터랑은 좀 케미를 보여주셨는데 남유진 캐스터와의 케미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케미 전문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케미 전문. 네, 열심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남유진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 코치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스펙에 관해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리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 소정의 작은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글 굉장히 또 반가운 후배가 있는 것 같아서 남유진 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입니다. 아이디는 펭귄이님이고요. 28살 여성 구직자입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과를 전공했고요. 4.5점 만점에 3.55 학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어학 점수는 토익 950, 토스 레벨 7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사항은 외국계 유통회사 MD 2개월, 스타트업 경영 컨설팅회사 2개월, 백화점 유통 매장에서 매니저를 1년 반으로 근무를 했고요.
또 대외 활동으로는 대학교 때는 경험이 없지만 비슷한 경험으로 삼성, LG전자 산학협력 UX 디자인 경험, 그리고 국민디자인단 서비스 디자인 스토리두어 경험을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유통영업 쪽에 관심이 있는데 관련 경력, 자격증, 자소서 합격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로는 백화점 및 유통업계 영업관리직, 연세 영업관리직 혹은 매장 스토어 매니저직, 저가 항공 일반직이고요. 대학은 휴학 없이 다녔는데 졸업 후 대학원에 반년간 다니다가 개인 사정으로 휴학하면서 판매직 매니저를 1년 반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통업계 쪽 적성도 그렇고 관심이 높아서 이쪽 분야로 취업을 준비해서 해보려는데 나이나 스펙 관련 경력이 부족한 건지 자소서도 문제가 있는지 서류부터 자꾸 광탈을 해서요. 현재 거주지도 지방이라서 함께 취업 활동을 하면서 준비할 만한 그룹이나 환경도 못 되고 일단은 유통관리사 시험과 토익 900점을 넘겨볼 생각이고요. 그 이외에는 어떤 스펙을 더 쌓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자인데다가 나이도 많아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남규씨 후배님. 네. 여자인데다가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 말이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학 점수도 높고 네. 경력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서류에서 탈락하는 걸까요? 예, 일단은 본인께서 막연하게 희망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그 안에서 바라지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말을 글로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스펙적인 면의 상황에서는 더 쌓으실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대학원을 반년간 다녀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일반 대학원의 경영대학원인지 혹은 MBA인지도 좀 가려봐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대학원의 경영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아직 적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니까 올해까지 취업 준비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일반 대학원 경영대학을 나오시고 세부 전공을 좀 취업 쪽에 특화될 수 있는 전공인 차라리 인사 쪽으로 아예 좀 턴을 아예 돌리셔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케팅이나 회계는 취업이 잘 되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통관리사 시험은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게 지금 본인의 합격에 여러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철저하게 전형별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인적성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롯데나 신세계, 이마트 혹은 CJ 같은 곳들에서 유통 영업과 관련된 쪽에 일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내수 소비재 기업의 지원도 좋겠지만 이런 유통 채널에서의 지원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정된 TO로만 사람을 뽑을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내수 소비재 기업까지 지원 전략을 좀 넓히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내수 소비재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유, 과자 아니면 일반적인 HMR 식품 혹은 식자재 유통 영업까지 범위를 넓히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UX 디자인 경험을 어필해야 될 포인트는 극히 드물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경험의 우선순위 선택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업종과 분야에 대한 이해 아래 이 회사에 지원을 했다와 같은 회사 지원 동기적인 측면의 어떤 약점이 분명 존재했기 때문에 서류에서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이고 지금 제가 여태 말씀드린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좀 기운 내시고요. 학습으로 뭔가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이 투영된 글과 말 그리고 필기로 많이 걸러지는 인적성 공부를 좀 탄탄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차코치님이 해주신 조언 따라서 영리한 취업 활동하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바로 다음 댓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신청글입니다. 아이디는 임폴로님, 30살 남성 구직자시고요. 수도권 학교 멀티미디어 공학을 전공했고 학점은 3.51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스 레벨 5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 유통관리사, 한국사, MOS, 운전면허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은 중소 인턴 3개월, 또 관련 없는 분야 1년 영업직을 하셨고요. 국비지원 교육도 6개월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스펙으로는 인적성, SW 역량 테스트, 어학, 포트폴리오고요. 또 입사를 희망하는 직무로는 SI, 게임, 금융, IT 개발, 프로그래밍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일을 준비하다가 왔는데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어학을 더 해야 하는지 토익이나 토스 레벨업, 면접이나 기업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서류도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자소서를 갈아엎어야 하는지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질문해주신 인턴이 나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이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었고 이분이 서류에서 많이 떨어져서 자소서를 갈아엎어야 하는지라고 네.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그 자소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폴로 씨의 자소서 점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지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데는 분명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께서 공부하셨던 즉 멀티미디어 공학 뭐겠습니까? 멀티미디어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이해도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학 설계적인 프로젝트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 혹은 졸업을 하셨다면 졸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팀플이라든가 뭐 공모전 출품은 안 하셨겠지만 관련해서 뭐 실패하셨더라도 그 안에서의 어떤 경험들 즉 프로젝트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적으셨다 할지라도 매력이 없게 적혀주셨을 소지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 인적성. 당연히 본인께서 희망하시는 업종과 분야에서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약점이라고 하시니 당연히 하셔야 될 건 이 부분에 초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스 레벨 5, 만약에 토스가 레벨 6에 150 정도만 나와주셨더라도 사실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 유형을 좀 이해하시면서 시험을 좀 최소 4번 정도 보시면서 레벨 6에 140이나 150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IT 개발 프로그래밍 직무는 한 번에 취업을 뚫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한정된 TO로 주로 신입 경력을 같이 뽑는데 경력 위주로만 채용이 있으니까 이런 쪽의 지원보다는 차라리 SI 업체 지원을 하시고 2, 3년간 경력을 쌓으신 이후에 경력직으로 한번 재도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국비지원교육 6개월 얘기만 짧게 드리죠. 이거를 어떤 과정인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바나 파이썬 관련된 과정을 그냥 일반적으로 밟으신 거라면 그 안에서 발생했던 학습의 이론, 기본기의 탄탄함을 좀 어필해 주셔야 되는 게 금융개발 프로그래밍, 금융 IT 개발 프로그래밍은 프로젝트의 완결성과 본인의 기본기 지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새롭게 정리하는 작업, 즉 뭘 레벨을 쌓기보단 기존에 있던 걸 잘 재조합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게 본인의 합격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명절 때 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취업 준비하신 다음에 상반기 때 좋은 결과가 있을 듯. 예, 이게 오늘 저희 한마디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남유진 교수도 새롭게 오셨으니까 네. 취준생들을 위한 위로나 충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취준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취업도 굉장히 늦게 한 편인데 여러분들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정말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펙감별 수업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남유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